펜슬리의 프랙티컬 어프로치에서 이제 매니지먼트 CPB 관련돼서 이 CPB를 이제 메인터넌스 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아트리얼 블러드 가스와 이제 엑시드 베이스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는데 여기 이 챕터에서는 좀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기 쪽에 넘어가서 하게 되면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아트리알의 PO2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옥시네이터로 전달되는 이제 수입 가스의 이제 산소 비율을 조정해서 150에서 300mm 머큐리 사이로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메디칼 이제 에어와 그다음에 이제 그 100% 이제 O2 21%에서 이제 100%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60%고 이 조절을 해서 이제 메디칼 에어의 수입 가스와 이제 O2의 이제 혼합으로 이 그 PO2를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제 수입 가스와 같이 이제 공급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메디칼 에어를 수입 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얘도 마찬가지 FiO2, 이제 FiO2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공급이 되지 않고 이제 이거와 산소가 같이 들어가서 이제 옥시네이터에서 이제 그 산소 이제 가스 이제 확산에 의한 이제 분압차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가스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서 PCO2는 이 메디칼 에어의 이제 블로잉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메디칼 에어를 사용할 수 없고 100% 이제 산소로만 이제 운영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때는 이 100% 산소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00%는 뭐 1리터, 2리터, 3리터, 이제 4리터, 뭐 10리터까지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100% 이제 그 산소의 공급보다는 이제 수입 가스, 이 가스의 이제 조절을 통해서 이 PCO2를 이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블로잉을 많이 하게 되면 이 PCO2가 이제 역관계에 있는데 반대로가 되고, 블로잉을 낮게 하면 이 PCO2는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역관계라는 게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PO2는 이제 이 정도, 이 150에서 이제 300mm 머큐리를 이제 유지를 합니다. 이 아트리아 이제 하이폭세미아는 이제 옥시네이터에서의 이제 수입 가스 플로우가 이제 부적절하거나 이 플로우 자체가 이제 적정하지 않거나 옥시네이터의 이제 수입 가스 이제 옥시젠 퍼센테이지가 이제 부적절함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소가 적절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가스 자체가 그 양이 부적절하거나 여기에 이제 옥시네이터에서의 이제 그 FiO2의 이 퍼센테이지가 이제 부적절한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고, 이거는 적절하다 할지라도 이 옥시네이터가 이제 디스펑션으로 인해서 이제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지만 이 디스펑션으로 인해서 이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옥시네이터를 통한 이제 수입가스 플로우 레이트를 이제 조정해서 이제 아트리알의 PCO2를 정상 범위 35에서 뭐 45 사이를 보통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정상 범위 중간 값이기 때문에 40mm 머큐리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 수입가스 플로우 레이트와 이제 아트리알 PCO2 사이에는 이제 역관계가 이제 형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로우를 올리면 PCO2는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양의 CO2를 불어내기 때문에 PCO2의 값이 이제 분압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낮추게 되면 이제 블루잉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 PCO2 값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이제 역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호흡증이 이제 뭐 PaCO2가 45mm 머큐리 이상은 이 교감 자극을 하고 이제 호흡기 산증, 레스피레이터리 엑소시스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제 피해야 되고, 이 엑시도소스의 종류는 이제 메타볼릭 이 엑소시스와 이제 레스피레이터리 이제 엑소시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 메타볼릭과 관련된 거는 이제 HCO3와 이제 관련이 되었고, 레스피레이터리 엑소시스는 이제 PCO2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이제 하이퍼캡니아는 이제 부적절한 수입가스 플로우 레이트, 부적절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적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챔버 프로시저 중에 이 체스트 캐비티 이제 CO2를 거의 이제 심장 수술에서 루틴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어떤 흡수와 CO2 생성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서 많이 발생을 하냐면 보통 이제 수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RA에 보통 캐뉼라가 들어가서 이제 드레인이 되게 되는데 리저버로 이제 드레인이 되게 되는데 이 RA가 열리지 않는 수술에서는 거의 그 CO2를 사용하고 있다 하고 하더라도 PCO2가 크게 이제 과호흡증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만약에 이제 RA가 열려서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이쪽 CO2가 RA가 열려서 비너스 드레인으로 많이 이제 유입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녹아서 혈액에 이쪽 리저버에 들어오게 되고 이게 ABG를 해보면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ABG를 해보면 뭐 PCO2가 70까지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2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RA가 열리는 수술이라던가 이런 수술, 그 다음에 이 카디오토미 이제 서커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수술에서 이제 카디오토미 서커를 통해서 이제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PCO2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PCO2가 RA가 열려 있거나 카디오토미 서커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PCO2가 상승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에 따라서 이런 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캐비티 챔버에 사용되는 CO2의 양을 좀 줄이던가 아니면 이 가스 블렌더에서의 이제 수입 가스 블로우를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40mm 이제 머큐리로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다이섹션 수술을 할 때 이제 보통 체온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퍼서믹 서큘러 어레스트를 시행합니다. 아니면 뭐 토탈 서큘러 어레스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더 정확한 말입니다. 다이섹션에서는 체온을 떨어뜨려서 어레스트를 시킨다 이런 과정인 거고 이제 산소의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토탈 서큘러 어레스트는 하이퍼서믹이 없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래 할 수는 없죠. 이 하이퍼서믹 서큘러 어레스트를 과정에서 아무리 체온이 뭐 26도를 떨어뜨려서 이 하이퍼서믹 서큘러 어레스트를 시켰다 하더라도 이 조직에서는 이 대사를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CO2가 계속해서 이제 조직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과정에서 수술이 모두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리바이패스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쌓여있던 CO2가 다 이제 혈액 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이 PCO2가 이제 확 올라가 있는 이런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HCA를 시행하더라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 수입가스 이 플로우를 충분히 좀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근데 이게 5분 이상을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5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 수입가스가 너무 PCO2를 너무 이제 블로잉을 많이 시켜서 오히려 PCO2가 아예 완전히 저하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5분 이내에는 ABG를 꼭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트리얼 라인과 이제 비너스 라인과 아트리얼 라인이 처음에 이제 다이섹션 시행을 하고 나서 가스 플로우 O2를 주고 이제 수입 가스를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개의 색깔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거의 까맣게 색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시간이 한 2분 정도 지나면 이 색깔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금씩 줄여서 PCO2가 너무 과도하게 너무 높고 너무 낮은 상태를 유지하지 않도록 이 정상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체순환 과정에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하이퍼캡니아는 이제 부적절한 수입가스 플로우 레이트와 이 오픈 챔버 프레쉬 중에 체스트 캐비티에 CO2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흡수가 되면서 이제 CO2 생성의 증가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카보네이트 보통 우리가 이제 비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NHCO3의 이제 주입 또한 이제 PCO2를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CO3가 이제 분해되면서 이제 PCO2를 증가를 시키는 건데, 레스피레이터리 알칼로시스라던가 이 헤모글로빈 O2 이제 디소시에이션 커브, 이거의 이제 랩트 시프팅, 이게 뭐냐면 이제 옥시네이터 딜리버리가 감소하는 겁니다. 이게 랩트를 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세레브랄 바소 컨스트릭션 및 이
하이포캡니아를 이제 관련이 있으므로 이건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이게 PCO2가 낮아지게 되면 이 세레브랄 이제 바소 컨스트릭션을 일으키게 돼서 이 세레브랄 쪽의 혈류를 이제 감소를 시키게 된다. 이게 이제 페아스타트와 이제 알파스탯으로 나누는 이제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페아스탓을 시행을 하는 경우는 이제 세레브랄 퍼퓨전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나중에도 뭐 지금도 많이 그 얘기를 해서 다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왜 이런 게 있냐면 이 디소시에이션 커브가 이쪽에 이제 옥시젠 이 파샬 이제 프레셔입니다. 그래서 이게 밀리미터 머큐리고 이쪽이 이제 옥시 헤모글로빈입니다. 이 헤모글로빈인데 옥시 헤모글로빈 세츄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츄레이션이 얼마냐, 100%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를 보통 보이게 되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 산소의 이 결합력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게 왼쪽으로 시프팅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이 헤모글로빈과 이 O2의 결합력이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분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시프팅이 된다는 거는 이제 PCO2가 감소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수소의 인자가 감소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이 떨어져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시프팅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헤모글로빈과 O2의 결합력이 증가를 하면서 이 조직에서 이 O2를 이제 분리를 시켜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결국에는 온도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이 조직에서의 산소의 소모량 자체도 줄기 때문에 이제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원인이 아닌 상태에서 이 세레브랄의 이제 이 디소시에이션 커브의 랩트 시프팅은 이제 이런 증상들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반대로 이제 라이트 시프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트 시프팅이 된다는 거는 이거의 반대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PCO2가 이제 증가를 한다는 거는 이 조직에 CO2가 많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은 이제 분자가 4개인데 펩타이드가 4개인데 여기에 산소가 공급이 되면 이제 이게 100% 세츄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헤모글로빈이 이제 조직 근처에 가면 조직은 대사를 하기 때문에 이 대사에 의해서 이제 CO2가 생성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이 그 조직세포 근처에 갔을 때는 그 주변에 CO2의 분자가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계속 충돌을 해서 이 산소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CO2가 이제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CO2가 결합이 돼 버리게 되고, 그래서 조직에서의 PCO2가 많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시프팅이 되는 이제 이런 경우가 가져오게 되고, 당연히 수소인자도 더 많습니다. 수소인자도 마찬가지로 이 같이 헤모글로빈의 결합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이제 H 플러스로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은 더 많아지겠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제 그 호흡이란 산소를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PCO2도 대사에 의해서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포 주변과 이제 조직 주변, 티슈 주변에서의 이 차이가 다릅니다. 이 폐포 주변은 이제 왼쪽으로 시프팅이 되게 되고, 조직 주변은 이 디소시에이션 커브가 오른쪽으로 시프팅이 되는 이제 이런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이 디소시에이션 커브는 상당히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 체외순환 이 과정에서 왜 플로우를 많이 줘야 되는지, 플로우를 왜 충분한 공급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 잘 되지 않으면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그냥 펌프를 돌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메타볼릭 엑소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 조직에서의 산소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소를 공급 자체를 부족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플로우, 이 카디악 아웃풋 자체, 결국에는 펌프 플로우를 낮게 준다거나 이런 증상, 이런 원인에 의해서 플로우는 많이 가는데 산소가 부족하게 가거나, 아니면 이제 헤모글로빈과도 관련이 있겠죠. 헤모글로빈이 이제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이제 히모다일루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헤모글로빈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헤모글로빈 부족으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히모다일루션으로 인해서 이제 조직에
조직에 이제 그 혈류가 더 많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이제 헤모글로빈이 떨어지지만 충분한 더 많은 플로우가 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플로우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보상작용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세레브랄 퍼퓨전은 이제 히모 다일루션으로 인해서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이제 뭐 200%까지 증가를 한다. 이런 이제 그 이론도 있습니다. 이런 메타볼릭 엑소시스를 절대 만들면 안 되고,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있다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비어한 이제 메타볼릭 엑소시스는 이제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비본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NaHCO3 이제 분자식인데 이 사용으로 조심스럽게 이제 교정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HCO3가 분리가 되면서 이게 이제 메타볼릭 엑소시스를 교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교정이 돼야 되고, 이게 왜냐면 너무 많은 양을 주게 되면 NaHCO3가 되는데, 이 NA가 분리가 되면서 이제 소듐 자체를 또 상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승이 되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정이 되어야 되고, 이 설명이 되지 않는 엑소시스가 이제 인크리스트 이 메타볼릭 레이트의 징후, 뭐 아니면 로우 비너 세츄레이션이 이제 낮아진다던가, 뭐 엘리베이티드 PC도 함께 발생하는 경우 이제 이 MH를 이제 고려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이론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또 그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